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조정 흐름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세요.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제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주주분들께서 이제 조금 고가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라갈 시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 주주분들이 꼭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갔습니다. 아니,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급등의 스윙에만 딱 해가지고 빠져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따라가는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현재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떠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는 또 싸게 살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이때도 싸게 살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눌릴지 안 눌릴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주주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그러면은 올라갈지는 어떻게 아냐라는 얘기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찌됐든 간에 정말 좋은 종목이면 알아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자, 올라갈 때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바로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눌림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현대로템을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지금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여기가 둘 다 고점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쌍봉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쌍봉이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의 흐름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요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야지 쌍봉을 돌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안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림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저는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또 싸게 살라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눌리겠어요? 저는 지금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그게 어디예요? 바로 요 놈이네요. 이게 4월 10일 날 발생했었던, 저는 대략적으로 아마 98,500원, 그럼 한 10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10만 원까지 안 오면 주주 여러분들 당연히 다시 올라갈 때 저는 매매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각각의 시나리오를 꼭 작성을 해놓고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따라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작년에 4월달, 5월달 때부터 현대로템을 계속 주구장창 끌고 오고 있지만, 물론 저도 우리 주주분들하고 처음부터 5월달에 사서 쭉 해서 마음 편하게 끌고 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깊은 눌림목이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이때마다 저는 주주분들한테 계속 기다려달라고밖에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요? 결국 올라갈 건데, 이 눌림목이 끝내는 건 아무리 제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길목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매물대라는 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설명 이어갈 건데 잘 보십시오. 이 영상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한번 수익을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100% 폭등 시나리오 완성이다. 이 가격 놓치지 말자라고 했었죠. 4월 7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 많이 빠지면
제가 4,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당시 가격이 4,690원일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대로 여기 시공테크를 가서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말 매물대를 돌파할 때 잘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정말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쭉쭉쭉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는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매물의 벽에 가로막혀서 쭉쭉쭉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물대 돌파할 때만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아까도 제가 왜 주주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사세요 사세요 안 했어요. 눌림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자. 실제로 잘 보십시오. 4월 7일 날에 분명히 4,345원까지 눌렸다 갔습니다. 이 눌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아가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차트를 알려드리고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차트 알려드린 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겁니다. 자, 010-4459-6279예요.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또 이런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가랑 매도가랑 다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건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 문자를 알려드리는 거는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서 결국은 현대로템에도 적용을 그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가장 큰 매물대 하나가 보이죠. 여기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바로 이 수급의 답이 있는데 잘 보세요. 현대로템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 기관들 나쁘지 않죠. 수급적으로.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외국인들입니다. 보이세요? 860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도 지금 150만 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860만 주고 그럼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사실 걱정을 안 해요. 결국 또 얘가 눌렸다가 재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주 여러분들 매번 고점 구간에서 사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동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동 공략하시는 거 한번 설명 듣고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으로 돌아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해드릴 텐데, 주주분들 지금 현대로템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뭔가 되게 부담스럽죠.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생규로 매수할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지금 현대로템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철저하게 지금 파동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눌림목의 구간을 만들고 있지만 이 눌림목에 끝나는 구간에서 또 싸게 잡으실 분들을 공략을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